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론 수업을 담당할 고은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에 나오는 안전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의 1절이 안전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제2절에는 안전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에는 이제 무죄 운동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제4절은 안전활동의 이제 기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5절은 안전관리의 조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안전의 개요를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의 개요입니다. 안전의 개요인데요. 안전이라는 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죠. 주장도 많고 여러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안전이 무엇이다 라는 대략적인 개념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은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 위험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교수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품질이라든가 신뢰성, 그 다음에 같이 시스템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시스템에서는 안전이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사고와 손실이 예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안전관리라는 이 론이 있는데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재해로부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인 요소인 안전사고가 일단 사고가 나면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죠. 사고가 없어야 능률이 높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반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안전, 능률을 어쨌든 이런 것은 능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전 제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세계 제일의 제철에서 미국의 US 스틸에서의 게리 사장의 시책으로 안전 제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산에 앞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요. 유럽에서는 생산에 반드시 안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안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고요. 그러므로 안전과 생산은 수의 양밖에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생산과 안정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안전을 너무 취직하면 생산량이 좀 떨어질 것이고요. 또 생산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안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요즘은 뭐 여러분들 안전 관리, 안전 뭐 산업 안전, 요즘 산업 안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근로자 위주로 해서 안전. 옛날에는 산업 위주로 갔어요. 기업의 이윤 쪽 기업의 말을 많이 들었다 보면 이제 서서히 어, 근로자의 말을 많이 듣고 또 여기에 따른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전관리에 이제 하면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사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으로 안전관리를 통한 생산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근로자의
사기 진작입니다. 안전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근로자가 어쨌든 내 회사에서 나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죠. 그럼 뭐 그러다 보면 이직률도 낮을 것이고 이런 어,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율이 향상이 되겠죠. 어쨌든 자기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생산성이 늘겠죠. 향상이 될 거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회사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의 절감이죠. 절감.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에요? 이윤 추구. 응? 내가 물건을 팔아서 남아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근로를 했을 때 업체 입장에서 근로자를 그래서 예를 들면 200만 원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어떤 쪽에서 지금 생산율이 향상되었고 많이 생산하는 방법은 어떤 회사에 어떤 뭐 지역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고 뭐 이런 중국이라 있고 뭐 동남아 이런 데가 있는데 똑같은 돈을 줬는데 이게 생산율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윤이 자 비용이 줄게 되면 이윤이 많이 남게 되겠죠. 이윤이 남게 되면 물론 회사가 이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나중에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주잖아요. 연말에 성과급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좋아서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윤이 많이 남아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한 우리 근로자들한테 그 이윤에 몇 분을 뭐 이걸 성과급으로 주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니까 내가 더 일을 목표량을 그보다 더 많이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게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안전관리 목적. 그래서 사업주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안전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근로자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런 생산력의 향상 이런 걸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 수단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 자신의 보호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향상된 생산 능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업 경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서로 기업은 이윤이 남는 것을 주고 근로자는 그 기업에서 이윤 남은 걸 근로자들한테 이익 배분, 성과급을 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생 모드가 됐을 때 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인간 존중, 인간을 존중을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게 인명을 존중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물론 뭐 요즘 아직도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삼성 반도체에서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백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그때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 증진이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라는 게 뭐 딴 거 아니고 기업 내에서 이거는 사회복지도 있겠죠. 기업에서 많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 유치원을 설치할 수도 있게요. 타가소라든가 유치원 이런 것들을 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아니면 근로자한테 복지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이런
경제 수준 향상에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가 기업에서 이렇게 근로자를 위해서 대우를 해주면 여기에 또 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품질 향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태도가 개선이 될 거고요. 동기부여가 돼요. 제일 큰 게 동기부여죠. 아,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동기부여가 됐을 때 생산성은 극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 예방이 되겠죠. 이건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 일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회사도 기업도 손해지만 정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장 큰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이런 재산 및 인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의 성장, 경제성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안전과 이제 기업 경영이요.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하게 이게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죠. 경영자의 안전 책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책임과 사회적인 안전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 책임은 안전 유무와 재해 예방을 위한 재방 규정을 준수와 재해 예방에 관한 각종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과 생산 관계입니다. 안전과 이것도 밀접한 관계죠. 안전하고 생산. 조금 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전하고 생산은 기업 경영에서의 안전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져온다. 안전은 생산성 향상의 기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안 나야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분위기 또 그렇고요. 또 이런 것들. 안전은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어쨌든 회사가 사고가 없으면 어떻게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근로자들 표정들서부터도 서로 간에 좋을 거고 뭐 서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은 생산 목표 달성의 척도가 된다. 안전한 회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고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로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은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제거시키면서 경비 절감의 근원이 된다. 자, 불필요한 경비 지출. 아까 같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인명사고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회사도 큰 지출을 해야 되지만 근로자도 많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시킴으로써 경비 절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경비 절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그 남은 이윤을 갖다가 근로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순순한 경제 구조가 돼야 회사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생산과 안전의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2절입니다. 안전 관련 용어에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뭐냐? 용어상은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완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시키거나 또는 능률을 저하시키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는 면 직접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입니다. 재해. 재해란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산업재해. 우리가 산업안전산업재해 뭐 이런 것도 많이 산업재해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에 의하여 입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현상을 산업재해라 한다. 통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내가 이걸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업 지침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지침서가 작업 지침서가 있는데 이런 지침서를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뭐 해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안전 이런 관련들이 있는데 그걸 통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멋대로 했을 때 이런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환경 측정이 나옵니다. 산업환경 측정이라 하면 작업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기록을 수립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를 하자. 시료를 채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근로환경, 작업환경, 작업장에 가서 일하는 공기 질이라든가 대기 중에 어, 뭐,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를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삼성 반도체라든가 요 뭐 근래 작년인가 나왔던 한국 타이어 그 공장 생산 라인에 거기도 뭐좀그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아마 텔레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보건 진단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 발견과 사전에 사전에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목적으로 고용노동장을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이거는 사전적인 게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죠.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 그것을 조사하고 이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걸 따라서 이제 수리하든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징대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징대재해란 하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법이 지금 돼 있잖아요. 기업에서 이게 이거 갖고 뭐 기업하기가 어렵다 막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대재해법 중대 보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다음에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 한 명을 내면 일단 중대재해입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요즘 뭐 어디 무너지고 아니면 토사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 대부분의 한 명 이상은 사망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대재해법으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죠. 근로자는 어쨌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로를 하고 싶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면 예산과 시간,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정부에서 잘 절충을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부상의 종류가 나옵니다. 중상해, 부상으로 인하여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태. 이걸 중상해라고요. 경상해, 부상으로 1일 이상 14일 미만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경미상해, 부상으로 8시간 이하의 쉼 또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를 갖다가 이제 경미상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8번 ILO 국제노동기구죠. 여기서 국제노동통계의 구분을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사망,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입은 사고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것. 노동 손실일수는 7,500일 이렇게 되죠. 7,500일이면 이거 나누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500일을 365일로 나누면 한 20년 정도 나옵니다. 20년 이게 되겠죠. 영구 전 노동 불능상해 부상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이건 장애가 있는 거 신체 장애. 그래서 등급은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이 되고요. 노동소실 이것도 마찬가지 7,500일이니까 20년입니다. 20년. 그 다음에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그래서 부상 결과 신체 부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을 말하고요. 이제 신체 장애를 4급에서 14급에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에 일시 전 노동 불능상해. 일시적이니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거. 일반적인 그냥 휴업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시 일부 노동 불능상해.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휴무상이 아닌 상해, 즉 가벼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다음 응급조치상해. 부상을 입은 다음 치료 1일 받고 다음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응급조치상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해와 사상입니다. 공해는 자연환경을 인간 행위에 의하여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오염은 뭐 대기오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질, 물이죠. 토질, 땅이고요. 이런 오염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상. 이거는 이제 사람이 사망으로 다친 거겠죠. 자, 특정인에게 주는 피해 중에서 기관의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 수행 중에 입은 상해로부터 의료 및 그 밖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그다음 직업병입니다.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의 종류의 환경, 아까도 얘기했죠. 환경이라든가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fail-safe가 나옵니다. 인간 또는 기계의 가허나 동작성의 실패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한번 안전사고를 하는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둘, 셋,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 통제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루프라고 나옵니다. 제어의 시스템이나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나 제어 장치에 대해 인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말합니다. 오동작. 예를 들면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조작을 해도 시스템이나 장치가 동작하지 않던 올바른 조작에만 응답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위험 요인의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 이런 것도 있고요. 인적, 물적 손실의 상해 또는 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아차 사고를 포함한다. 위험, 직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상태를 말한다. 위험도 특정한 위험 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와 사고의 강도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근로자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의 제2조 1항의 제1호에 따라서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 사업주는 사업주라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업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이제 무재해 운동입니다. 재해가 안 일어나게 하는 운동이죠. 무재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재해 운동의 정의는 무재해란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 이런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를
무제해라고 합니다. 사업장 무제해 운동 운영 규정에서도 무제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사의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제해 운동의 이념을 보면 무제해 운동은 인간 존중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어쨌든 재해가 없어야 재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존중의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먼저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단 사람도 재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이념을 가져야겠습니다. 있고요. 관리 감독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한 사람의 근로자도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순수한 인간애적인 사항을 갖고 있어야 한다.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즉, 인간 존중이라는 기본 이념을 경영 지표로 삼고 무제해 운동의 기법을 도입하여 실천할 때 근로자에게까지 그 사상이 깊이 침투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직장으로 활성화시키며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재해가 안 일어났을 때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제해 운동의 이제 의의가 보면 일단 전원이 참가해야 되겠죠. 전원 참가를 했다가 그다음 무제해 무질병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의 목표에 이제 달성을 하다. 그래서 생산량의 확보라든가 품질의 확보, 적정 원가의 확보, 납기의 확보, 업무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쪽 왼쪽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요. 활력 있는 직장 풍토를 만들고요. 중질과에서 해결하고 전원 참가의 선취주의가 있고 일체가 우리 연대 회사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복지가 증진가 되어 있고요. 직장의 제2 가정화, 제2 가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요즘은 솔직히 가족에 있는 시간보다는 직장에 나와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보다도 오히려 직장 생활을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가정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무제해 운동의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 다 같이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적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파악하고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즉 잠재 위험률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없애주는 거,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제해 운동의 3원칙이 나옵니다. 무의 원칙. 무제해란 단순히 사망재해,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 사고가 아니고 불휴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 이용 요인을 사전에 발견,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아예 이 산업재해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의 원칙이라고. 그다음 선취 원칙. 무죄 운동에 있어서 선취란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무죄,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체의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해서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가란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협력해서 각자의 처지에서 의욕적으로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회사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죄 운동 여기 보시면 참가의 원칙이 있고 참가해야 되고요. 그다음 선취 원칙이 있고 무의 원칙. 그 위에 맨 위에 가장 톱에는 인간 존중의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제운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